녹화를 해주지 마세요. 아니 그 지금 들어서 한번 껴봐야 되거든. 잠깐만요. 이제 좀 이따가 힘이 생기면 하려고. 들리시나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그러면 인터뷰를 진행을 해볼까요? 아, 네. 여기 1번부터 자기소개를 한번 해주시죠. 아, 네. 저는 춘천에서 네. 가구를 만들고 두 딸의 아빠인 목수 김형철이라고 합니다. 어색하다. 그냥 편하게 네. 해주세요. 아, 네. 예. 네. 원목 주문 제작 가구 스튜디오를 시작하게 된 이유가 있다면? 저는 뭐랄까 그냥 정년이 있는 직업보다는 네. 평생 할 수 있는 일을 좀 찾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약간 정말 나이가 먹어서 죽기 한 15일? 일주일 전까지 좀 계속 할 수 있는 일들을 좀 찾으려고 하다 보니까 기술직이라는 거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되었고, 기술직을 생각하다 보니 제가 대학에서 산림자원을 전공을 했는데 네. 형제도 나무를 좋아했었으니 그렇다면은 나무로 뭘 할 수 있는 것들이 재밌지 않을까라고 해서 가구 만드는 것을 배웠고, 이렇게 해서 30살부터 목수 일, 가구 만드는 일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요번에 몇 년 차가 되시는 겁니까? 지금 제가 2009년부터 시작했으니까 횟수로는 한 13년 차, 12년 차 정도? 근데 현장에 가서 기술직 분들이랑 이야기를 하면 네. 10년 정도 넘어야 겨우 명함 정도 되면은 이제 한 명함은 20년은 해야지 그래도. 네. 다음 질문 한번 해보겠습니다. 좋아하시는 뭐 디자이너나 스타일이 있다면 뭐 원목 가구뿐만이 아니라 뭐 전반적으로. 예전에는 이제 가구 디자이너 뭐 되게 유명한 임스나 네. 아니면은 뭐 북유럽에 있는 많은 가구들 이런 거 좋아했었는데 네. 점점 이제 10년 이상씩 가구를 만들다 보니까 네. 어느 순간부터 제가 만드는 가구가 제가 되게 많이 좋아하는 스타일이 되었고, 네. 디자이너나 작가로 한다고 하면은 뭐 건축가 안에서 뽑는다고 하면은 제 멕시코 건축가 루이스 바라간 건축가 좋아하고, 한국의 이런 공예 작가분들 중에서는 서울대에서 이제 도예과에서 교수님이신 황갑순 선생님이 계시거든요. 황갑순 선생님의 그 도자기 작품들을 좋아합니다. 굉장히 현대미술에서 도자기를 만든다면 이런 느낌이구나. 미니멀한 느낌은 이렇게 살릴 수도 있구나. 그리고 기존의 도자기를 만들던 방식을 이렇게 재해석을 할 수 있구나. 이런 것들을 되게 저도 재밌게 보고 있고, 전시가 있을 때는 좀 찾아가서 보려고 하는 작가님이에요. 그리고 네. 루이스 바라간 같은 경우는 루이스 바라간도 자기가 스튜디오를 만들고 살림집을 차린 다음에 그 집에서 한 40년? 거의 50년을 살다가 돌아가셨는데 늘 하시던 말이 그 집이 내 삶의 피난처라고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저도 제 작업실과 지금 있는 곳이 나의 삶의 피난처이기를 바라고, 그리고 제가 만드는 가구들이 놓이는 곳들이 그 사용하시는 분들에게도 피난처에서 잘 쓰이는 가구였으면, 그러니까 집의 소중함이 더 커졌으면 좋겠어요. 네. 비센 루이스가 하는 프로젝트에도 그렇게 함께 해주셔서 생각들이 다 전달되고 있지 않나 생각이 되네요. 4번 질문은 주로 원목 스튜디오나 이런 주문 제작 가구 스튜디오를 하면은 가구거나 오브제, 이렇게 조그만한 오브제를 만드는 범주인데, 저희랑 함께 하면서 이제 인테리어 영역에서
어떻게 보면 가구는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데 이렇게 커스텀으로 딱 그리고 인테리어의 영역까지 함께 하고 계시는데 그런 작업을 하면서 느낀 점이나 생각이 있으시면. 가구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독립적인 요소이기도 하고 소비자들이 그러니까 가구를 정할 때는 자기가 공간을 다 꾸려놓은 상황에서 그 가구를 이제 선택을 해서 들여놓는 방식이잖아요. 네, 근데 인테리어와 함께 들어가는 거는 인테리어를 설계한 디자이너가 다른 여러 소재와의 어울림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가구는 나무 한 재료 아니면 뭐 다른 재료를 쓰더라도 그 가구 안에서 오브제 안에 한에서의 어울림만 생각하면 되는데 네, 인테리어는 뭐 다른 소재 그리고 다른 오브제와의 관계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뭐 예를 들어서 제가 미세노이스랑 많이 하는 뭐 세면대 하부장을 네, 만든다 하더라도 세면대 하부장이 하부장으로만 독립적인 게 아니라 그 위에 올라가는 세면대 수전 그리고 세면볼 그리고 위에 올라가는 세면대 거울 그리고 뭐 세면대 내부나 아니면 외부에 붙는 조명 같은 것들이 다 어울려야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러한 어울림을 고려해야 되는 작업이기도 하고 그 다른 부속이나 다른 오브제들이 함께 부착이 될 수 있는 구조를 생각해야 되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저한테 되게 재미있고 네, 제가 모르던 요즘에 가장 트렌드적인 소재 아니면은 네, 뭐 수전의 브랜드 아니면은 싱크볼의 브랜드 이런 것들을 저도 되게 많이 알게 돼서 네. 재미있습니다. 인테리어에서 이제 원목을 적용하면서 이렇게 생기는 문제점, 어려운 점이 많을 텐데 그거에 관련돼서 조금 설명해 주시고 이렇게 직면하는 어려움들을 어떻게 극복하시고 계시는지. 이거 어찌됐건 원목이라는 음, 자재는 마감 자재잖아요. 네, 네, 눈에 보이고 맨 마지막에 약간 얹어지고 맨 마지막에 부착이 되는 자재이다 음, 보니까 그러한 치수들이 맨 마지막에 음, 아니면 도배 아니면 밑에 바루를 붙인다거나 네, 아니면 옆에 타일이 붙는다거나 그 이후에 정확한 수치가 네, 나오는 음, 작업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어느 정도 현장에서 그냥 아예 유두리 있게 네, 양쪽에서 2, 30mm씩 빼고 작업을 한 다음에 현장에서 그런 것들을 음, 뭐 쫄대로 마감한다거나 아니면 음, 실리콘으로 가릴 수 있는 방식도 있겠지만 네, 그거보다는 어찌됐건 정확한 치수에 딱 맞는 원목을 저희도 납품을 하고 싶어 하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 이 정확한 치수가 설계 시에 나오는 게 아니라 음, 현장에서 어느 정도의 작업이 중반 이후에 나오는 치수이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그 치수를 맞추고 그리고 그 클라이언트 분들이 입주까지의 시간이 많지 않다 보니까 네, 네, 굉장히 원목 작업할 수 있는 시간이 빠듯한데 음, 그러한 것들은 음, 미세노이스랑 함께 많이 작업을 하면서 네, 같은 작업에 대한 숙련도가 높아지면은 음, 조금 더 수월해지지 않을까? 네, 그리고 현장에 있는 소장님들께서 굉장히 많이 협조를 해주시기 때문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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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점들은 갈수록 음. 되게 잘 맞아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도 그런 원목 프로세스를 좀 고려해서 조금씩 그러니까 총 시공 기간을 최대한 늘리려고는 하고 있는데 이게 집이다 보니까 맞아요. 저희의 어려움이 또 있지만 최대한 또 늘려서 프로세스를 잡아보겠습니다. 네, 뭐 저희 생각으로는 아마 미셀 루이스가 처음으로 원목 중문이라는 것을 아파트에 설치하고 나서 요즘은 막 거의 네이버의 스마트 스토어에서 중문만 파는 그런 업체가 생길 정도로 이렇게 막 생기고 있는데 앞으로 이렇게 인테리어 시장에 원목 막 소위 말하는 필름이나 그런 마감재 눈가림이 아닌 진짜 원목을 사용하는 시장이 커질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음, 이건 전 이러한 질문을 주셔서 저도 좀 많이 생각을 했는데 네, 예전에는 가구라는 것들, 네, 네, 뭐 가구라는 것들이 집에 시간과 동일하게 갔던 것 같아요. 음, 그러니까 뭐 옛날에 정말 조선시대에 집을 지었다고 하면은 네, 그 집을 지을 때 가구를 들여놓고 음,
그 집을 부서질 때까지, 그 집이 이제 허물어질 때까지 그 가구도 함께 갔던 거였었죠. 네. 네, 근데 이제 이게 아파트로 바뀌면서 어, 이제 주인이 바뀌고 아니면 약간의 분위기를 전환을 할 때 인테리어를 하게 되는 건데, 네. 어, 전 집에 대한 생각하는 개념이 훨씬 더 좀 장기적으로 내가 생각하는 집에 대한 내가 그 집에서 사는 기간을 좀 더 길게 잡아야 되지 않을까. 왜냐면 어찌됐건 단순히 요즘에 인테리어가 도배 장판 정도가 아니잖아요. 네. 예전에 뭐 2년 정도의 전세를 산다고 하면 도배 장판만 하고 인테리어를 하고 들어갔지만 네. 요즘에는 훨씬 더 큰 공사를 많이 하게 음. 되는데 저 큰 공사를 하게 된다고 하면은 어, 건축가들이나 아니면 시공하는 분들이 훨씬 더 많은 정성이 들어가고 그리고 더 고급스러운 소재가 들어가고 그렇다고 하면 그런 고급스러운 소재들이 그 집의 시간과 좀 더 오래 있어야 되지 않을까? 내가 만일에 2년이나 3, 4년 정도밖에 안 살 건데 네. 원목자재를 들이고 인테리어에 많은 돈을 들이는 거는 저는 좀 돈의 가치보다는 네. 그거에 들인 수고로움이나 그렇게 들인 원목에 대한 가치에 대해서 조금 너무 아쉬운 것 같아요. 아깝기도 하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초창기 루이스 바가라간의 이야기처럼 자기가 뭐 이게 아파트이거나 주택일지라도 뭐 상관없는 것 같아요. 내가 이 집에서 좀 더 굉장히 오랜 시간을 두고 생각을 했을 때 좋은 인테리어 자재 그리고 미세 루이스처럼 훨씬 더 단순한 트렌드가 아니라 훨씬 더 많은 걸 생각하고 그리고 그분들의 라이프 스타일까지 고려해서 만들어낸 결과물이 그분들의 전체 삶 안에서 훨씬 더 오래 가면 좋지 않을까? 그리고 전체 오래 갈수록 어떻게 보면 좀 더 많은 비용과 많은 시간을 투자할 수 있는 거고 그 안에서 좋은 자재, 나무 같은 자재들이 더 들어갈 수 있는 거 네.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